오늘은 칠판 강의를 생략하고 테이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흰 공이 수구입니다. 흰 공 수구는 우리 초구 치는 뱅킹하는 곳에 가운데에서 이 왼쪽 부분에 이렇게 공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 공을 제일적구로 해야 되느냐 노란 공을 제일적구로 하느냐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을 제일적구로 결정해야 되냐 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거리가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흰 공 수구랑 거리가 가까운 건 노란 공인데요. 이 노란 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껴치기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껴치기 짧게 치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얘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경우에서는 완뱅크 즉 구멍을 쳐도 되겠죠.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구멍으로 쳐도 될 겁니다. 근데 얘가 구멍이 파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첫째 비껴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비껴치기라는 것은 이렇게 코너와 수구를 연결했을 때 이 공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이때는 비껴치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키스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상으로는 되게 까탈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공은 그냥 이렇게 치면 키스도 없이 편하게 칠 수 있어요. 굿샷. 자, 이런 방법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라인이 아니에요. 딱 보면 이 상태에서는 키스가 안 빠집니다. 구멍치기도 어려워요. 완뱅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좀 없어요. 자, 이거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비껴치기 짧게 치는 거죠. 당점을 약간 중하단 정도로 딱 주고 여기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두께 한 3분의 1 정도 선으로 해서 이렇게 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공을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빨간 공이 쿠션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쿠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얘는 확률이 좀 높아요. 좀 얇게 맞아서 길게 떨어지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두껍게 맞으면 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얘는 득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쿠션에 붙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요. 디펜스를 할 수 있죠. 공을 못 치면 노란 공이 저기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보내고 지금 제 공은 이렇게 두 군데 모여 있으니까 뒷공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지만 득점 환경은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 공이 지금 코너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쟤를 선택하면 칠 수 있겠죠. 근데 비껴치기는 붙어 있으니까 못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어치기 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밀어치기 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멀리 있는 공은 테크닉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제가 뭘로 치려고 그러냐면 걸어치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치기 더블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맞거나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맞아서 코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아까처럼 이렇게 비껴치기 치는 것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대충 이 정도 영역에 들어오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농구공 하나를 맞추면 돼요. 확률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공을 치려고 그러니까 뭔가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사례 한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공을 쳤는데 공이 밀려요. 자, 이 공을 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쪽 코너에만 딱 맞으면 이 공은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튕겨서 갈 것 같다. 내가 이 공을 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었을 때, 즉 스핀샷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늘어져요. 공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역회전으로 쭉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맥시멈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을 많이 줘야 이쪽으로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주고 달았는데 회전을 주고 코너까지 탔는데 땅 튕기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약간 늘어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실패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가 실패해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가 실패하는 사례입니다. 바로 뭐죠? 회전을 많이 주고 스피드를 주고 치다 보니까 내가 겨냥했던 두께보다 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스커트 현상 때문에 이 공이 회전을 많이 주고 쳤는데 불구하고 의외로 내가 겨냥했던 것보다 얇게 맞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스커트 현상을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얇게 맞는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바로 실패 사례입니다. 공을 쳤을 때요, 이렇게 키스가 나는 경우예요. 키스가 납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야, 여러 가지 장애물이 걸려요. 잘 걸었다 그런데 키스가 딱 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을 과연 어떻게 쳐야 이 공을 칠 수가 있냐면, 이때의 당점은 8시나 7시 한 팀만 주고 치시는 거예요. 회전량을 많이 주지 마라. 회전량을 많이 주게 되면 3쿠션을 맞고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회전량을 줄여야 되고, 당점은 하단 당점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트로크예요. 이 스트로크를 너무 숏으로 빡 이렇게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이때는 뭐냐면 약간의 끌림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끌림이 있으려면 공을 어떻게 쳐야 돼요? 그렇죠. 팔로우 샷을 하셔야 돼요. 팔로우 샷. 팔로우 샷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은 어떻게 돼요? 얇게 끌어도 이 공은 끌려옵니다. 자, 스피드는 어느 정도 치시냐면요, 3.5 정도 치시면 돼요. 3이나 3.5. PBA 뱅킹보다는 좀 세게. PBA 뱅킹은 여기서 뱅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인데요. 그냥 여기서 3번 움직일 정도. 여기서 하나, 둘, 셋 정도 가는 스피드만 갖고 공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을 많은 사람들이 스피드를 많이 줘갖고 빵 때려갖고 가려다 보니까 내가 저 공을 맞추는데 두께가 에러가 생겨요.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내 자세도 흐트러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단단하게 해서 공을 쳐도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빨딱 일어서면 안 돼요. 치고 나서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공은 치고 나서도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공을 치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자세를 잡으셔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딱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께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사이로 가겠습니다. 자, 회전 너무 많이 안 주고 치셔도 돼요. 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요거 뭐 팔로우만 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네, 스피드 너무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갑니다. 하나만 하면 서운하죠? 자, 이제 또 다른 공배치입니다. 제일적과 목적구는 동일하게 세워놓고 흰공의 위치를 바꿨는데요. 흰공은 이쪽 3포인트와 3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센터 라인을 연결한 그 V자점에다가 흰공을 세워놨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기울기 4거든요. 자, 어떻게 공략하려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제가 걸어치기 완뱅크로 짧게 쳐서 더블로 쳤는데요. 이때는 비껴치기 짧게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한 득점 경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께. 이때 이 두께를 얼마를 쓰려고 그러냐면 저는 4분의 1 두께로 공을 치려고 합니다. 4분의 1 두께로 공을 치게 되면 이 빨간 공이 일자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움직이는 그 두께예요. 그러면 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이 맞고 밑으로 쭉 내려갈 때 저는 1, 2, 3, 4 맞고 이렇게 와요. 그럴 때 빨간 공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 타이밍이 완벽히 빠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피드는 3.5 이상을 가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께를 내가 얇게 쓰기 때문에 이 공은 여기까지 충분히 와요. 충분히 오기 때문에 이 공을 굳이 풀배팅,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그렇고 막 배팅하면 저 공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 공을 두껍게 치면 잘못 맞으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 키스가 나요. 또는 제 공에 힘이 없습니다. 제 공에 한번 보면요, 이 공을
두껍게 만약에 공을 공략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이죠, 그렇죠? 제가 요즘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인간적이라서 실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두껍게 때리면 이렇게 돼요. 공이 밀려갖고 길게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을 두껍게 쳐갖고요, 이렇게 빨간 공이 내려가서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 공은 이렇게 비실비실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공 두께죠. 그래서 저는 4분의 1 두께로 치는데요. 당점은 9시 투팁으로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 8시로 치면 안 돼? 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스트로크는 롱팔로우를 하시면 안 돼요. 롱팔로우를 하게 되면 회전이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팔로우를 많이 한다는 건 회전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롱팔로우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당점을 하단으로 주면 또 아주 웃겨요. 하단을 주면서 롱팔로우를 하게 되면 공이 어떻습니까? 끌려요. 그래서 공이 잘 안 가요, 이게. 각도가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은 간결하게 스피드 3.5 던져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약간 쇼트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땅,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땅 치시면 돼요. 편하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브라보. 거의 완벽하게 맞았죠.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치시면 이 공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빨간 공하고 노란 공은 위치가 똑같아요. 흰 공의 위치만 바꿨습니다. 흰 공의 위치는 이쪽 빨간 공의 중심과 이쪽 투포인트를 연결한 그 선에 세웠고요. 이쪽 투포인트와 이쪽 투포인트, 가운데 센터라인의 교차점에 흰 공을 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공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시도할 수 있는 이 3쿠션 공은 이쪽에 왼쪽에 옆돌리기로 길게 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12시 당점 느낌 팁 정도 주고요. 그대로 팔로우샷 스피드 좀 3.5 정도만 넣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굿샷. 잘 쳤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모든 경로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샷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바로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쿠션에 지금처럼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쿠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맞아서 완투기 때문에 3쿠션이 여기 맞거나 또는 더 짧게 쳐서 여기 맞아야 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치기가 쉽지 않은 공이란 말이에요. 알아도 치기가 어려운 공이란 말이에요. 조절하기도 어렵고 이런 공은 많이 쳐봐야 돼요. 이런 공은 엄청나게 많이 때려가야 이 스피드에 이 스트로크를 쳐야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당구장 가서 10번, 20번 때려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이 정도 때리려고 그러면 정말 미친듯이 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스샷을 치려고 해요. 키스를 내서 1, 2, 3 득점에 성공하는 이 방법을 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공은 방수가 되게 높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한 농구공을 여기 있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 농구공을 맞추는 건데요. 여러분들 키스샷 치는 방법 아시잖아요. 키스샷이라는 것을 칠 때는 먼저 수구와 이 제일적구의 중심선을 연결한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점하고 만약에 이 공은 완쿠션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이 완쿠션 떨어지는 지점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 있겠죠. 그럼 아까 쟀던 그 선이랑 이거의 가운데 부분을 제 공의 중심이 거길 향하면 이 공은 이쪽으로 들어오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계산 방법을 쓰면 되게 두꺼운 공입니다. 그래서 이 키스샷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두껍게 치면 공이 맞고 일로 올 거 아니야? 수구가 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께를 살짝 빼요. 두께를 살짝 빼줘서 공이 얇게 맞아서 이 공이 일로 오는 경우, 이 공이 와서 그 원하는 지점이 아니라 얇게 맞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네. 그 쟀던 그 두께대로 그대로 치실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당점은 몇 시를 주고 치려고 그러냐면요. 이 당점은 8시 투팁으로 제가 공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중단을 주고 치셔도 되고 하단을 주고 치셔도 되는데 8시 한 팁을 주고 쳐도 되고 7시 투팁을 주고 쳐도 7시 한 팁을 주고 쳐도 돼요. 너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은 그냥 간결하게 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스피드가 3이라는 거예요. 이 스피드가 3이나 3.5 정도인데 너무 센 스피드를 안 쳐도 돼요. 왜냐하면 이 공은 천천히 이렇게 쳐도 제 공이 이게 잘 굴러간다 이거예요. 잘 굴러. 왜요? 스피드를 안 뺏기니까. 내가 준 스피드를 그대로 스피드를 공에 전달하면 공이 나한테 그대로 주기 때문에 굳이 세게 칠 필요가 없다. 키스를 때릴 때는 이런 거리가 멀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만 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공이 있으면 그냥 이 스피드로 요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치면 이제 스피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때리는 공은 얘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치면 굉장히 느리게 때렸죠. 이게 스피드 제가 쳤을 때 뱅킹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세게 때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공은요 세게 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공은 스피드 3이나 3.5만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두께입니다. 그 두께만 정확하게 재셔서 공을 치시면 돼요. 탑법도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정확하게 그냥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는 무슨 탑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두께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공에 집중하시면 돼요. 편하게. 입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공략하시면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